쪽에 8번에 광역시설이라고 해가 있죠. 밑줄 칩니다. 기반시설 중에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 줄 치시고, 자, 첫째 칸에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에 걸쳐있는 시설 밑줄 치시고, 도로나 철도 같은 거죠. 두 번째 칸에 둘 이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 줄치면 돼요. 자, 봅시다. 자, 광역시설이다라는 것은 기반시설. 자, 우리 앞에서 7가지 크게 7가지에 45가지 세부 시설되어 있는 이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 중에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광역시설이다 이 뜻이에요. 자, 기반시설이나 광역시설은 종류는 같아요. 네, 같은데 이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하면은 기반시설을 부르지 말고 광역시설로 불러라 이 뜻이에요. 광역적인 정비체계다. 정비라는 말은 낡은 것을 새 거로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새로 또 보충을 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의미가 정비예요. 그럼 기반시설 중에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 뜻이죠. 자, 첫째,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 자, 걸친 시설. 뭐 대표적으로 도로, 철도 이런 거죠. 또 둘 이상의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자 시설, 뭐 공항 같은 거. 자, 이런 것을 광역적인 정비체계다 이렇게 합니다. 두 개 이상 행정을 걸쳤다든지 두 개 이상 행정구역이 공동으로 이용할 때 이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하다는 뜻이 되고, 이런 시설을 광역시설로 불러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 나타내면은, 자, 여기 A라는 시가 있고, 자, 여기에 B라는 시가 있습니다. A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종 도로, 자, B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종 도로. 자, 이때는 이 도로는 기반시설로서 도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A시와 B시 사이 이렇게 두 개 이상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로가 있겠죠. 이럴 때는 이걸 달리 뭐로 불러라? 광역시설로 불러라 이 뜻이에요. 자, A시 안에 있는 이 공항, A시만 쓰면은 기반시설이에요. 그런데 B시에서도 이용할 수 있죠. 두 개 이상 행정구역에 이용하면은 이 시설도 뭘로 불러라? 광역시설로 불러라 이 뜻이에요. 자, 이와 같이 기반시설, 광역시설을 달리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결국은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때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이 비용 문제 때문에 달리 부른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기반시설이 이 도로, B시 안에 있는 이 도로는 B시 부담이죠. A시 안에서는 A시 부담이고, 이런 도로는 A시나 B시가 공동 부담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광역시설이 되었을 때는 이런 시설 설치를 할 경우에 A시나 B시가 공동 부담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달리 기반시설을 하지 않고 광역시설로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그 부산의 가덕도에 공항을 설치하죠. 법이 통과됐는데
그 공항이 설치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예, 예, 몇백조가 듭니다. 몇백조. 우리 그 경부속도로 있죠? 설치하는데 지금 돈으로는 얼마 정도 드느냐? 근 5, 600조가 듭니다. 경부속도로 하나 설치하는데. 그럼 거기에 공항 설치하고 주변에 여러 가지 교통인프라까지 다 갖추는데 드는 돈은 수백조가 들어요. 자, 울산광역시에서 얼마 부담해야 돼요? 부담해야 돼요. 여러분 세금 내야 됩니다. 가덕도 공항 넣는데. 여러분 이용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해야 되니까 내야지. 예. 이게 법이다. 예. 그래서 저런 공항에 들어가면 광역시 들어겠죠. 그럼 부산시에서도 부담해야 되고 경상남도에서 부담해야 되고 울산광역시에서도 부담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광역시 설치됩니다. 예. 그래서 기반시설과 광역시설을 달리 부르는 이유는 결국은 비용 부담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넘어가서 거기에 공동구라고 되어 있죠.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급설비, 통신설비, 하수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개선, 도로구조 보전 및 교통의 원활을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공동구라 하는데, 우리 쉽게 봅니다. 자, 우리 도로 같은 데 가면 맨홀이 있죠, 이거.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은 이 속에 이런 구조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전기선이나 통신 케이블이나 자, 수도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자, 지하 매설물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구조물, 이걸 뭐라 부른다? 공동구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 도시에 가보면은 자, 여기 울산도 마찬가지예요. 자, 울산에 여기 큰 도로 있죠. 주변에는 전봇대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전부 다 큰 도로변 주변에는 공동구로 전기 공급이 다 돼요. 아, 물론 이제 뒤에 도로면 여기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전봇대가 있죠. 예, 그래서 아직은 큰 도로 주변에만 우리나라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 통신, 수도관 같은 수용함으로 하면은 자, 아무래도 이제 미관 개선도 되겠죠. 또 이런 시설을 보존하는데, 관리하는데 수월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설치한 지하 이 구조물을 공동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도시공객 시설 사업. 자, 도시공객 시설을 거기 밑줄 치시고 도시공객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기반 시설에는 도시공객 시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자, 그 중에 도시공객 시설만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도시공객 시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걸 다 설치를 할 때는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밑에 11번에 도시공객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도시공객 사업이라 하는데 1번에 줄칩니다. 도시공객 시설 사업. 방금 위에서 본 사업이죠. 2번에는 도시개발 사업이라 되어 있죠. 거기 밑줄 치시고 3번에는 끝에 정비사업 줄치고 자, 이런 세 가지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다 배워야 하는 사업들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12번에 도시공객 사업의 시행자는 보실 거 없고 자, 13번에 공공시설도 보실 거 없습니다. 자, 14번에 국가계획으로 갑시다. 중앙행정기관이 그게 밑줄 치시고 자, 중앙행정기관이 밑줄 치고 위에 씁니다. 장관. 장관이 뜻이에요.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립하는 자, 줄칩니다. 수립하는 계획 중에 국가지만 줄치고 법 19조 1항 1호부터 9호까지 규정된 사항 갈라 줄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말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국가계획이다. 이렇게 밑줄 쳐보시면 돼요. 자, 봅시다. 자, 국가계획이다라는 것은 자, 대한민국에서 최우선 시행을 해야 할 계획을 국가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국가계획이 되면은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돼요. 자,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은 장관을 말합니다. 장관이 이 뜻이에요. 자, 수립을 하는 계획. 이 계획에 자, 도시군 기본계획 계획의 내용이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자, 결정사항.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라는 건 앞에 조금 6가지 말하죠. 이런 사항들이 자, 한 가지라도 포함이 되면 자, 이 중앙행정기관 장관이 수립한 이 계획이 무슨 계획이 된다? 국가계획이 되어서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이 장관이 수립한 계획 속에 이게 들어갔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이 들어갔다는 것은 자, 이 두 가지 계획은 특별시에서, 광역시에서, 특별자치시에서, 특별자치도에서, 시군에서 다 수립하는 계획이죠. 결국은 전국적으로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의 이 두 가지 계획을 다 수립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계획이 전국적으로 다 수립하는 계획의 내용이 여기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 전국토에 자, 영향을 어떻습니까?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갔다는 것은 전국토에 영향을 주는 이 뜻이에요. 주는 내용이 여기 들어갔을 때 이 계획을 자, 무슨 계획으로 보자? 국가계획으로 보고 우리나라에서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도입한 예를 제가 이제 여러 국가계획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결국 이제 정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공법은 정치와 직결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다 보면 정치 이야기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사실만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소신과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이 다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내 정치적 소신을 여러분 소신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있었던 사실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것이 여러분한테 맞든 안 맞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좀 다르게 생각하든 사실적으로는 그렇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곡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이 국가계획 제도는 사실 누가 도입했느냐? 노무현 대통령이 도입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전에는 국가계획이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자, 이걸 도입한 이유는 처음 이 사람 대통령이 됐을 때 대한민국 수도를 이전하자 했죠. 결국 이전 다 됩니까 안 됩니까? 서울에 엄청난 기득권층이 반대를 해버리죠. 여기는 도저히 안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선책으로 행정부를 이전하겠다라고 발표했죠. 행정부를 이전을 자, 어디로 하느냐? 오늘날 세종시로 이전해서 세종시를 행정도시로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서 정부 부처 중에 행정부만 세종시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정부에서 자, 이전하려면은 자, 이것도 개발이니까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제 그때 당시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자, 행정 중심 복합도시
건설 계획을 자 발표합니다. 이게 일종의 광역도시계획 형태로 발표해요. 방향계획으로. 왜냐? 세종시가 공주시 일부 지역과 영기군 일부 지역과 청원군 일부 지역에 들어갑니다. 자, 시군구 이렇게 걸쳐버리죠. 여러 행정구에 걸쳐버리니까 일종의 광역도시계획 형태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계획을 발표를 하고, 자, 이 계획이 발표되면 그 다음이 자 실행에 들어가려면은 실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이 발표해야 되죠. 자, 이게 발표돼야 세종시 건설을 착수합니다. 자, 그래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할 때는 임기 말이에요. 자, 임기 끝나면은 이 계획이 발표되려면 몇 년 지나야 됩니다. 그럼 임기 끝나면은 다음 대통령이 이 계획이 발표되지 않는 한은 이 계획 없애버립니다. 없앨 수 있어요, 대통령이. 자, 그럼 이걸 쉽게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분이 생각할 때 불안한 거야. 다음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럼 다음 대통령이라도 이걸 쉽게 바꿀 수 없도록 뭔가 장치를 걸어놔야 되겠다 해서 도입한 것이 뭐다? 국가계획제도예요. 그래서 자, 이 계획 속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계획 속에다가 장관이 수립했죠. 자, 여기에다가 행정수도다라는 말을 넣습니다. 이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게 들어요. 이 행정수도는 전 국토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전국에 행정구에 볼일 있는 사람은 이제는 서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세종시로 가야 된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전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계획으로 딱 만들어 놔놨고 그만둡니다. 자, 그 다음 대통령이 누구요? 이명박 씨죠. 이명박 씨는 어디서 몰표가 나가지고 대통령 됩니까? 서울 경기 지역에서. 이명박 씨 1호 공약이 뭡니까? 세종시 건설 계획을 없애겠다 했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표를 다 찍어줍니다. 저 아파트 값 떨어질까 싶어가. 그래서 몰표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당선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당선됐으니까 세종시 건설 계획이 없애야 되죠. 예. 이게 이제 국가계획이 돼 있으니까 이 세종시 건설 계획이, 자, 이걸 없애려면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대통령 임의로 못 없애요. 국회 의결 없이는 바꿀 수가 없다. 자, 국회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가 누구요? 박근혜. 예, 박근혜를 부르죠. 자, 불러가지고 자, 국회에서 이걸 의결해서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계획을 수정하든지 폐지시키라. 박근혜가 yes 합니까? no 합니까? no 하죠. 원하는 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건설해야 되니까, 자, 나는 이걸 없앨 수 없다. 원하는 대로 그대로 가야 된다. 이 한마디 때문에 박근혜가 대통령 되는 거예요. 어디서 몰표 나왔어? 예, 충청도에서 다 모아줍니다. 세종시 건설은 누가 했어요? 박근혜가 한 거예요. 노무니가 아닙니다. 세종시 건설은 누가 했다? 정치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충청도의 모든 사람들이 수도를 반을 지금 여기에 충청도에 땡이 나왔는데 표를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줘야죠. 다 찍어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국회의결 뭘 했죠? 수정 못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 세종시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만약 이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계획으로 이걸 의결하지 않았으면, 이걸 만들지 않았으면은, 도입을 안 했으면 세종시는 없습니다. 벌써 날아가고 없어요. 정치적으로. 자, 그런 배경하에 만들어진 제도가 국가계획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걸 정치적 이런 거 안 묻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막 이걸 따라 적어. 따라 적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참 필기를 내가 자꾸 하는 버릇이 되면은 노건을 하나 가져오세요.
팔목을 그 책상 뒤에다 묶어요. 들어야 이해가 되지. 쓰면서 뭘 듣는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그 물이 용량도 작으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국가계획은 최우선 시행계획이다. 이것밖에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이런 취지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나오죠.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자, 시험에서도 엄청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중개사가 되시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걸 모르고는 중개업을 한다 못한다? 중개업 자체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자,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자,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토지 용도제도. 예. 뭐 부동산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하면 이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토지의 용도를 정해서 용도에 맞도록 자, 건축을 하는 제도를 토지 용도 제도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뭘 정해놨다? 용도를 정해놨어요. 그 용도에 맞게끔 건축하도록 함으로써 좁은 국토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예요. 전 세계적으로 다 쓰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이 국토가 협소한 나라에서 주로 쓰고 시베리아나 이런 땅들이 넓은 나라 있죠. 그런데 잘 안 써요. 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것이 토지의 용도를 정해서 어떻게 건축하란 말이냐. 자, 이렇게 건축해야 돼요. 첫째,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그 다음에 건폐율. 건축물의 안전 면적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용적률. 자, 건축물의 안전, 건축물의 높이를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토지의 용도를 정해서 그 용도에 맞는 건축물 종류가 들어가야 되고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 건물 크기가 정해집니다. 이렇게 건축하는 제도를 토지 무슨 제도? 용도 제도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용도로 정해놨는데 그 용도에 맞지 않는 건물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네. 자, 그 용도에 맞지 않는 크기로 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뜻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상업지역은 땅값이 굉장히 비싸죠. 왜 그럴까요? 상업이란 용도에 맞는 종류가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고 건물도 크기도 크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땅값이 비싼 거예요. 저 산은 왜 땅값이 쌉니까? 들어갈 수 있는 종류도 없고 자, 크기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건축하도록 하기 때문에 자, 땅값이 싼 거예요. 그래서 이 용도제도는 자, 건축물의 용도 종류와 건폐율 용적률에 맞게 건축을 하는데 자, 우리 봅시다. 자, 여기가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실태가 비슷한 곳이에요. 여기 주택들이 있는 곳이다, 뭐 상가들이 있는 곳이다, 아니면 뭐 공장들이 있는 곳이다,
아니면 논이다, 밭이다. 이와 같이 토지 이용하고 있는 실태를 비슷한 것을 크게 묶어서 여기다가 뭘 붙이느냐? 지역이란 말을 붙입니다. 용도 지역. 예. 여기가 상가들 있으면 상업 지역. 주택들 있으면 뭐? 주거 지역. 자, 그리고 논이나 밭이 있다. 농림 지역. 알겠습니까? 이렇게. 자, 지역을 붙이면은, 자, 여기에는 이 용도, 종류, 건폐율, 용역률의 무슨 기준? 일반 기준. 어디다 정해놨느냐? 법령에 정해놨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뭘 해야 된다? 건축하는 제도를 용도지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우리나라의 전국토의 이용 실태가 비슷한 이런 지역을 굵직굵직하게 묶어서 이걸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역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 모든 토지는 다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용도지역 안에 자, 이러한 여기 일부 지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용도지역의 일반적 기준, 이 세 가지 일반적 기준을 적용하니까 여기는 자, 문제점도 생기고 부족한 점도 생기더라. 자, 그럼 이런 문제점이나 부족한 점이 생기는데 일반적 기준을 여기 그대로 적용시켜서 건축해 할 수 있다 없다? 뭔가 바꿔줘야 되죠. 그 부족한 점은 보충시켜주고 문제점은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일반적 기준에 자, 있어서 여기에는 보완된 기준, 보완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는 건축해야 된다. 문제점이나 부족한 점을 보완시킨 기준까지 이 세 가지 보완 기준을 가지고 건축해야 할 때 해야 할 필요성 있는 이곳에 지정되는 것이 지구, 용도지구. 용도지구가 지정됐다는 것은 보완된 기준을 정한다는 뜻이에요. 예. 자, 여기에는 특수 목적을 달성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 특별한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용도적 일반적 기준 가지고 용도주의 보완된 기준 가지고 적용하게 되면은 이 목적 달성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목적 달성할 수 있는 뭔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자, 특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별도 기준을 가지고 건축계 할 때 여기에다가 적용되는 것이 용도, 구역 이 뜻이에요. 예. 그래서 앞으로 공법책을 읽을 때 지역이란 말이 붙었죠. 그러면은 반드시 무슨 기준? 지구라는 말이 붙습니다. 무슨 기준? 보완 기준. 구역이란 말이 붙었어요. 별도 기준이 있다 이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용도지역은 전국토나 다 지정하는데 자, 여기 있는 용도지구나 자, 용도구역은 전국토를 지정할까요? 필요할 때 지정할까요? 예, 필요할 때만 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 제도를 이런 취지로 가지고 전국에 필요한 용도를 다 정해놨다 이 뜻이에요. 용도지역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 지구나 구역은 필요할 때만 딱 거기에 보완시킨다든지 아니면 특수한 목적 달성에서 별도 기준만 적용해서 건축이 필요할 때만 지정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이게 토지 용도 제도다. 자, 그럼 우리 실생활에 사실 우리가 이 용도 제도 안에 살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리가 건축을 한다. 자, 건축하려면은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는 뭘 확보해야 됩니까? 대지 확보해야 되죠. 예. 대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뭐라 부른다? 대지라 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대지다? 아니에요. 대지는 10%밖에 안 됩니다. 전국토에. 나머지는 건축 제한되는 토지예요.
자, 그래서 대지를 확보해야 건물이 들어갑니다. 자, 대지가 아닌 토지, 농지나 산지 같은 건 대지가 아니죠. 건축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자, 대지를 확보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 내 토지, 이 대지에 용도 지역이 뭐가 붙어 있고, 용도 지구가 뭐가 붙어 있는지, 구역이 뭐가 붙어 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방법은 관할구청에 가서 지번대면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돼요. 발급받으면 자, 이 서류 뒷면에 보면은 이 토지는 용도 지역이 무엇다라고 되어 있겠죠. 그 용도 지역은 꼭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용도 지역은 필수로 딱 표시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용도 지역이 딱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용도 지역의 어떤 기준? 이 세 가지 일반 기준 있죠. 예. 네. 자, 그러면 일반 기준에 적합하게 자, 건축을 하겠다고 허가를 어떻습니까? 신청해야 돼요. 누구한테? 허가권자에 신청하죠. 그럼 허가권자가 이 일반 기준에 적합하게 신청된지 확인 후 허가를 해줍니다. 허가를 받아야 착공하죠. 자,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부분 건물들은 다 이런 식으로 지어진 거잖아. 다 이렇게 지어졌어요. 자, 그런데 내 토지는 토지용객 확인을 해보니까 용도지역은 뭐다라고 되어 있던데, 자, 용도지구가 하나 딱 붙어 있더라고요. 용도지역도 있고 용도지구도 하나 딱 붙어 있어요. 용도지구는 꼭 합니까? 임의입니까? 이건 필수사항 아니죠? 필요할 때만 딱 붙어 있어요. 자, 이게 붙어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든지 부족한 점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일반 기준에다가 용도지구의 문제점이나 부족한 점 보완한 무슨 기준? 보완 기준 있죠? 여기에 적합하게 허가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허가를 해줘요. 자,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용도 지역도 있고 지구도 있고 용도 구역까지 붙었더라. 자, 구역도 필요할 때는 붙죠. 임의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역이, 이 별도 기준이라는 것은 구역이 딱 붙으면 지역의 일반 기준이나 지구에 보완된 기준 다 무시되어 버리고 이 별도 기준 있죠. 이걸 배타적으로 딱 정해봅니다. 그러면 구역이 붙었을 때는 일반 기준이나 보완 기준은 무시되어 버리고, 자, 구역의, 자, 구역의 무슨 기준? 별도 기준만 적용해서 적용합니다. 그럼 이 기준에 적합하게 허가 신청해야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전국에 이런 식으로 건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모든 건축물은 딱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용도 지역이다,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다 생각했어요. 용도 지역은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겠죠. 자, 그런데 주거 지역의 일반적 기준에 따라서 건축하면 돼요. 그런데 용도 지구가 하나 붙었더라. 주거 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고도 지구 하나 붙더라. 그러면은 보완된 기준 적용됩니다. 그럼 건축물 높이가 어떻습니까? 낮아져 버려요. 예. 자, 그러면 그 건축 높이를 낮게 해서 지어야 돼요. 자, 아니면은 내가 개발 정주 같은 것이 하나 붙었다. 그럼 개발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알겠습니까?
그럼 용도구역이 붙었다. 이게 무조건 별도 기준 있죠. 이것만 가지고 건축해야 돼. 그 별도 기준 중에 뭐 예를 들어서 개발 제한구역이 붙었다. 자, 그러면 땅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발 못 해봅니다. 딱 묶어버려요. 예. 자,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전국에 있는 토지의 용도를 정해서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은 다 정돼 있고 용도지구나 구역은 필요할 때마다 추가로 지정해야 합니다. 자, 지정을 하고 그래서 특히 용도구역은 별도 기준만 딱 정하는 곳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저 내용은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에 내드렸던 아래 저번 주에 내드렸던 프린트 있죠. 어딨다 이제 갖다 버렸네 벌써. 거기에 공법의 구성, 부동산 공법의 구성이라는 프린트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걸 이렇게 좀 써놔야 돼요. 그래 이해가 돼요. 이거는. 예. 자, 그렇게 메모를 좀 하시고. 메모하기 귀찮으면 그냥 사진 한 장 찍어 두세요. 알겠습니까? 사진 몇 번 보면 돼요. 편리한 세상에 살면서 옛날식으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자, 그럼 책에 한번 봅시다. 그게 138쪽에 용도지역 뜻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토지용 및 건축물의 용도 줄칩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그렇게 줄치시고, 그 다음 그냥 봅시다.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정진을 도모하게 하여 그 다음 줄칩니다.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렇게 줄쳤어요. 예.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용도지역이다라는 것은 전국토의 대상으로 용도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전국토의 용도를 정할 때 기본 선언제도가 용도지역 제도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용도지역이 지정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이 세 가지 제한 기준이죠. 이 기준, 일반 기준을 말합니다. 이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는 제도를 뭐라 부른다? 용도지역. 그럼 누가 용도지역이 뭐냐 물으면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에 맞게끔 많은 제도, 건축하는 제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용도에 대한 제한 기준, 즉 일반 기준을 법령에 정해놨습니다. 그 정한 기준에 무조건 적합하게 건축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을 자 우리가 지정하거나 변경을 하려면은 임의로 못해요. 도시군 관리계획, 우리 실행계획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자 지정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자 134쪽에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 종류 6가지 있죠? 거기에 1번에 용도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 발표되어야 용도지역이 특정 토지에 지정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정 변경을 할 때는 특히 거기에 보면은 다시 뒤로 돌아오시고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라고 되어 있겠죠. 자, 이 말은 상호 중복 지정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상호라는 것은 같은 것끼리 이 뜻이에요. 그럼 이 말은 자 우리가 여기 토지가 있죠. 토지에는 반드시 몇 개의 용도지역? 한 개만의 용도지역만 지정해야 됩니다. 여러 개 지정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용도지역 무조건 하나만 딱 지정. 어떤 토지든 간에 중복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용도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정하는지를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잠시 자 뒤로 가서 141쪽에 보시면은 1번에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141쪽에 거기에는 광역도시계획 뜻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광역도시의 수립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41쪽에 있는 광역도시의 수립 절차에 관한 것은 보실 거 없습니다. 지금 보는 단계 아니에요. 그 다음 페이지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도 수립 절차에 관한 것이니까 지금 보실 거 없어요. 넘어가시고 자 144쪽에 가시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쭉 세부적인 나오는데 지금 보시봐야 안 됩니다. 예, 보실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146조에 가면은 도시군 관리계획 전체 체계라고 되어 있죠. 역시 보실 거 없습니다. 예. 괜히 혼란만 가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법이 뭐다라고 알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자, 어설프게 알고 강의하면 이와 같이 혼란도만 자꾸 책에다 갖다 붙일 거예요. 이게 뭐냐? 혼란도입니다. 혼란도. 책에도 아니고 뭐? 혼란도. 혼란을 가중시키는 거다. 책이라고 다 여러분한테 플러스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147쪽에 보면 용도, 지역, 지정 등 해서 그 표 있죠? 그 표 뜻을 알아야 돼요. 자, 봅시다. 자,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자,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용도지역이라는 것을 국가자체가 지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지정하느냐? 배운 대로 그대로 적용돼요. 자, 국가나 지자체 같은 행정기관이 제일 먼저 방향 제시 계획부터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개발할 건지 아니면 보존할 건지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하고 방향 제시 계획이 발표되고 나면은 자 실행 계획이 들어와야 되죠. 자 실행 계획인 도시군 관리 계획. 자 이 계획이 자 발표되어서 개발 보존을 착수하면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이 토지에 용도 지역 있죠. 용도 지역 지정을 해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국가 자체가 어떤 토지 간에 제일 먼저 국가계획이나 광역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통해서 개발할지 보존할지 방향 제시부터 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실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이 발표돼서 개발 보존을 착수하면서 이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용도 지역까지 딱 지정해 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 도시 지역으로 할 건지 아니면
관리지역으로 할 건지 아니면 농림지역으로 할 건지,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할 건지 이 넷 중에 하나부터 정해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정해놓냐? 여기 보시면은 방향 제시 계획으로 개발하라라고 방향 제시했죠. 이 토지는. 그러면은 자, 개발 중심으로 사용할 때 지정되는 것이 무슨 지역이다? 도시지역이 지정됩니다. 예. 또 보전하라라고 방향 제시했죠. 그러면은 보전 중심으로 이용해야 할 토지가 농림지역 아니면 자연환경보전 둘 중에 하나가 지정돼요. 그러니까 관리지역은 완충지로 써라라고 했을 때 지정됩니다. 이렇게 크게 저 토지가 어느 쪽 분류에 들어가는지부터 정해줘요. 이 넷 중에 하나부터 정합니다. 그 넷 중에 하나 정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이 계획을 하나 만들어서 넷 중에 하나 정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도시적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15%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관리지역은 25%, 농림지역 48%, 자연환경보전지역 12% 이렇게 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합치면 이거 60%죠. 60%는 우리나라 개발한다, 개발하지 않는다. 영원히 개발 안 합니다. 그 여기에 땅 산 사람들 있죠. 예. 가슴에 파묻고 살아야 돼요. 예. 그리고 이거는 내 땅이다, 국가 거다. 예, 국가 겁니다. 내 명의만 돼 있지. 사실상 국가가 빼들어 갔어요, 벌써. 예. 그 가봐야 뭐 거기에 이 내가 산 그 산에 가서 이 여기에 해당되는 산에 가서 나무 한 폭이 풀 한 폭이 손댄다 못 된다. 내 명인데 손대보면 세고락 차야 돼요. 살인법 위반. 그래서 여러분이 산을 산다라고 하죠. 내가 산지를 하나 샀다. 그 말은 산 땅덩어리 산 게 아니고 그 산 명의만 산 거예요. 명의만 짓고 실질적으로 소유자는 누구다? 예, 나라입니다. 그걸 알고 사셔야 돼요. 예. 그 명의에 거기에 수천만 원 갖다 붙는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여기는 개발 안 합니다. 자, 여기는 개발된 도시지역이 전부 15%, 자, 관리지역이 이렇게 있죠.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목적으로 여기에 많이 사는데, 여기도 잘못 사면 국가 거로 뺏기죠. 예, 뺏깁니다, 여기도. 예. 여기도 토지를 살 때는 잘 사야 됩니다. 잘못 사면은 결국 세월이 지난 뒤에 국가가 가져갑니다. 예, 자기 명의만 권리가 있던 거예요. 명의만 산 거예요, 명의만. 예. 자, 이렇게 넷 중에 하나가 정해지고, 그럼 도시적으로 정했다라면 다시 또 나눠집니다. 주거지역으로 개발할지, 상업지역으로 개발할지, 공업지역으로 개발할지, 녹지지역으로 보전할지가 정해져요. 관리지역으로 되면은 보전관리를 할지, 자,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으로 할 건지, 계획관리지역으로 할 건지가 정해져야 됩니다. 자, 그럼 관리지역 이 셋 중에 하나, 도시지역은 이 넷 중에 하나 정하기 위해서 두 번째 도시군 관리에 또 만들어야 돼요. 피곤하겠지만. 만들어서 셋 중에 하나, 넷 중에 하나가 정해집니다. 자, 그리고 주거지역으로 정했다면 다시 또 전용 주거지역 1, 2종, 일반 주거 1, 2, 3종, 준주거 이렇게 6가지 중에 또 하나 정해줘야 돼요. 자, 상업지역으로 정했다면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넷 중에 하나 정해져야 되고,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중공업지역 셋 중에 하나, 녹지는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셋 중에 하나가 정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상업적으로 정했다, 넷 중에 하나 또 정해되죠. 세부용도 정하기 위해서 또 도시군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세부용도까지 하나 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 토지에
세부 용도지역까지 하나 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관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번거롭게. 뭐 한 번에 탁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냐? 부정부패, 부정축제 때문이었습니다. 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용도지역을 함부로 지정할 수 있다면 자기가 가진 토지 전부 다 몽땅 다 상업지 다 정해버리겠죠. 땅값 비싸게 받기 위해서. 예. 그런 경우 있었을까요? 1970년 이후는 없습니다. 1970년 이전에 자유당 정권 시절 때는 있었어요. 예. 그때는 이런 제도가 정확하게 우리 정부가 도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 자유당 정권 시절 때는 저 산에 산 중턱에다가 호텔도 짓고 이랬단 말이에요. 암으로. 예. 권력자들이. 자,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부터는 이와 같이 거듭 계획을 만들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부정 축제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 못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번거롭지만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시적이다 하면은 자, 3번을 걸쳐서 정해야 되고 관리지역은 2번, 농림지역, 자랑유무지역 1번만에 이렇게 정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세부 용도가 16개죠. 여기 3개, 19개, 하나하나. 총 세부 용도 몇 개? 21개입니다. 전국에 이 21개 용도지역이 다 지정되어 있어요. 이 21개로 전국의 용도를 다 정해놨다. 그럼 이 정해진 용도에 맞게끔 우리가 자, 이 3가지 21개 기준들이 있겠죠. 건축물 용도 들어가는 것도 몇 개? 21개. 이것도 시험 잘 내요. 암기상 한 수천 개.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수천 개 외워야 돼요. 예. 맞춘다 못 맞춘다? 예, 못 맞춥니다. 그래서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하겠다. 머리부터 바꿔야 돼요. 자, 건폐율 기준 21개 있죠. 이거 무조건 해야 돼요. 아니면 한 문제 틀려요. 전국에 지만 틀리죠. 다 맞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21개 용적률 기준 다 외워야 됩니다. 매년 옵니다. 매년. 아니면 뭐 자기 혼자 틀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21개 기준에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되죠? 그게 맞는 건축물 용도, 종류 들어가야 되고, 건폐율 들어가야 되고, 용적률에 맞게끔 뭐 해야 된다? 건축하는 제도를 뭐라 부른다? 용도 지역이다. 이 뜻이에요. 예.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자, 그 용도, 그 147쪽에 있는 용도적 세부사항들이 있죠. 그게 잠시, 우리가 언급할 건 좀 언급하도록 합시다. 칠판은 일단 그대로 두세요.